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석 해설위원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죠. 중국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현재 승점 6점, 조 최하위. 앞으로 두 경기, 인도네시아와 바레인전에서 전승하지 못하면 그대로 탈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 소집 명단을 보면요, 놀라지 마세요. 공격수만 무려 8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미드필더는요, 전력 구멍입니다. 수비는요, 부상자 많고 경기 감각도 부족해요. 이건 전술이 아닙니다. 거의 도박 수준의 선택이에요.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요? 도대체 어떤 판단이 이런 구성을 만들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단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축구가 왜 매번 중요한 순간마다 무너지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C조의 상황. 지금 중국 축구대표팀은 승점 6점, 조 최하위인 6위입니다. 그 위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승점 9점, 승점 차는 단 3점. 이게 무슨 뜻이냐? 6월 5일 인도네시아 원정 경기에서 패배한다? 그 순간 중국의 월드컵 예선은 끝입니다. 4차 예선이고 뭐고 그냥 탈락 확정이에요. 그래서 중국 언론에서도 표현이 심상치 않습니다. 생사의 갈림길, 생사전, 기적밖에 없다.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두 경기 결과가 중국 축구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상황에서 기적을 만들겠다며 중국 대표팀이 발표한 명단을 보면요. 공격수만 무려 8명. 정말이에요. 공격수 8명. 무조건 공격해서 이기겠다? 그 의도는 알겠지만 이게 과연 기적을 향한 도전인지 아니면 무모한 자폭인지 축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수를 많이 데려간 건 좋아요. 근데 그만큼 미드필더 자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격만 앞세우고 중원은 내버려두는 이런 전술. 요즘 축구에서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모르는 걸까요? 그리고 수비진도 문제입니다. 출전 정지 선수, 리그 경기 감각이 떨어진 선수,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선수들로 가득합니다. 이건 공격 강화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불안한 상태예요. 게다가 중국 슈퍼리그 도움 1위인 리위안이 선수도 제외됐습니다. 감독은 공격을 더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 그를 뺀 거라고 했지만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묻게 됩니다. 이 명단,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선택한 걸까요? 자, 이번 중국 대표팀의 명단 정말 하나하나 뜯어보면 기가 막히고 어이없고 걱정스럽습니다. 중국 매체 소우닷컴에 따르면 이번 A매치 2연전을 위해 선발된 공격수는 무려 8명. 네, 8명입니다. 왜 이렇게 뽑았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조건 이겨야 하니까 공격수를 최대한 많이 데려간다? 딱 이 논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축구가 공격수 숫자만 많다고 이기는 경기입니까? 공격수 8명으로 골을 많이 넣겠다는 생각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고 현대 축구의 기본 원리조차 무시한 판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드필더는 어떻습니까? 경기의 중심이 되는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야 하는 핵심 미드필더 자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체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중국 대표팀에서 미드필드를 책임질 수 있는 선수는 극히 제한적이고 그마저도 경기 감각이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공격수 숫자가 많아도 공이 전달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미드필더에서 공을 잡고 전개를 해줘야 공격수가 살아나고 찬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드필더에서 볼 점유가 안 되고 수비 압박도 안 되고 중앙이 뻥 뚫린 상황에서 앞쪽 공격수들은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떤 축구가 펼쳐지느냐, 후방에서 대충 긴 패스를 띄우고 공격수들이 알아서 싸우는 식. 이건 2020년대 축구가 아니라 1980년대 스타일입니다. 게다가 중원 장악이 안 되면 상대에게 공을 계속 내주는 상황이 반복되고 수비 라인까지 무너집니다. 결국 아무리 공격수가 많아도 공격 기회는 거의 안 나오고 오히려 역습에 무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대표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패배하면 예선 탈락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전략을 짜야 할 시점인데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마치 우린 지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공격하겠다는 올인 도박 같은 느낌, 한판 붙고 끝내자는 식의 배팅 아닙니까? 하지만 이건 국가대표팀입니다. 월드컵이라는 세계 무대가 걸린 싸움에서 이런 감정적 선택, 이런 불균형한 명단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전술이 무너진 팀, 중앙이 없는 팀, 균형 없는 전력. 이게 지금 중국 축구의 현주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비는 과연 괜찮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죠.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이번 중국 대표팀의 수비진을 보면요. 최근 소속팀에서 거의 경기에 나서지 못한 선수들, 혹은 부상에서 막 복귀한 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리그에서 실전 감각을 쌓지 못했는데 대표팀에 와서 한순간에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특히 수비는 조직력이 가장 중요한 포지션 아닙니까? 서로의 움직임을 읽고 라인을 맞추고 위험 지역에서 커버해주는 호흡이 필요한데 경기 감각이 떨어진 선수들끼리 맞춘 수비 라인으로 과연 강한 피지컬을 자랑하는 인도네시아, 바레인 같은 팀을 막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번 인도네시아 원정 경기에서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 정지된 선수들까지 나옵니다. 즉, 주전 수비 라인이 아닌 급조된 라인업으로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반코비치 감독이 어떤 조합을 꺼내들지 정말로 감이 안 잡힙니다. 완전히 퍼즐이 엉킨 상태죠.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수비와 공격을 이어줄 중원 미드필더가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중앙에서 볼을 끌어주고 수비와 공격의 균형을 맞춰줄 선수가 없다면 결국 수비는 수비대로 따로 놀고 공격은 공격대로 외롭게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기를 운영한다면 조직적인 플레이는커녕 개별 선수들이 제각각 뛰는 아마추어 같은 축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축구는 11명이 하나의 몸처럼 움직여야 하는 스포츠인데 지금 중국 대표팀은 수비 따로, 공격 따로, 미드필드 비어있음.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구조입니다. 이대로라면 상대가 강해서 지는 게 아니라 자기 팀이 무너져서 스스로 무너지는 시나리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슈퍼리그 도움 1위 리위안 선수가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고요? 패스 시야가 탁월하고 공격 전개에서 빠지면 안 되는 키 플레이어입니다. 이번 시즌만 해도 리그 최다 도움, 말 그대로 중국판 모드리치라고 부를 만큼 활약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왜 빠졌냐고요? 이반코비치 감독은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뺐다고 밝혔습니다. 네? 공격을 강화하려고 도움 1위를 뺀다? 이건 정말로 앞뒤가 안 맞는 설명 아닙니까? 공격의 핵심 연결고리를 빼고도 공격을 강화한다니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리위안이 빠진 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면 양민경, 스위스 출신 귀화 선수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국가대표에 발탁됐죠. 양민경 선수 속도도 좋고 활동량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지만 문제는 뭐냐? 대표팀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 그리고 이 팀의 전술이나 분위기와 전혀 손발을 맞춰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중국 대표팀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한 경기, 한 골, 한순간이 월드컵 진출을 가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뭐죠? 경험입니다. 안정감입니다. 검증된 조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팀 명단은요. 마치 누가 잘하나 뽑아봤습니다 수준입니다. 실전에 필요한 구성이라기보다는 스타성, 기대치, 그리고 감에 의존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감독이 양민경은 체력 좋고 끈기 있다고 말했지만 그게 국제 무대에서 통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실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험을 할 시간이 아닙니다. 냉정히 말해서 이 명단은 하나의 작품이 아닙니다. 제대로 짜인 계획이 아니라 조급한 배팅입니다.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한 수 던져본다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그 끝은 뻔합니다. 이반코비치 감독, 과거 이란 대표팀을 이끌며 아시아 무대에서 쌓은 경력이 있는 감독입니다. 전술적 이해도도 높고 경험도 많은 베테랑이죠. 하지만 지금 중국 대표팀의 구성, 냉정하게 보면 그 명성이 무색할 만큼 감에 의존한 선택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도대체 이번 명단에서 어떤 전술적 의도를 읽을 수 있을까요? 공격수를 많이 넣었다고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이겨야 하니까 공격적으로 나간다? 이게 정말 현실적인 판단입니까? 정확한 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 상대 전력 분석 같은 기본적인 준비는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요즘엔 아마추어 클럽팀도 영상 분석하고 상대 약점 파악하고 다양한 전술 플랜 씁니다. 그런데 지금 이반코비치 감독의 접근은 마치 90년대식 축구 마인드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공격수 많이 넣으면 골도 많아진다? 이건 어린이 축구에서나 나올 법한 발상이죠. 현대 축구는 위치 싸움의 예술입니다. 누가 어디에 서 있고 언제 공간을 열어주고 어떻게 2차 움직임으로 연결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즉, 수비수도 공격을 시작할 수 있고 미드필더도 수비를 완성할 수 있는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움직임의 스포츠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대표팀의 구성을 보면 그 어떤 유기성도 역할의 분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포지션 나열식 명단에 가까워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공격수는 많지만 그 공격수들에게 공을 연결해줄 미드필더는 부족, 수비는 출전 감각이 떨어지거나 부상 복귀자들이고 거기다 중원 컨트롤러도 없다? 그럼 경기는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축구를 11명의 개인 경기로 착각한 결과입니다.
팀으로서의 전술 구상은 실종되고 개개인의 역량에만 기대는 배팅성 접근이죠. 결국 이반코비치 감독이 택한 방식은 감에 의존한 도박입니다. 그리고 그 도박의 대가는 중국 축구가 다시 월드컵 문턱에서 무릎 꿇을 가능성입니다. 지금 중국 축구에서 무너지고 있는 건 단지 전술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시스템 그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수 선발부터 전술 운용, 그리고 팀워크까지 모든 부분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각자 따로따로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감독 한 명의 책임도 선수 개인의 문제도 아닙니다. 축구 시스템 전반의 준비 부족, 그리고 철저한 전략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대표팀이라는 건 나라의 얼굴이고 수년간 쌓아온 철학과 방향성이 모여야 하는 무대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즉흥적인 구성과 감각에 의존한 운영으로 그 기본조차 놓치고 있습니다. 6월 예선 2경기요? 솔직히 이 상태라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설사 4차 예선에 진출한다고 해도 이런 불균형한 운영이 반복된다면 본선 진출은 꿈도 꾸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축구라는 시스템의 본질을 되돌아볼 때입니다. 여러분, 축구는 단순한 공노름이 아닙니다. 국가의 자존심, 치밀한 전략, 그리고 선수들의 헌신과 조직력이 모두 어우러진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 대표팀의 위기에서 전술 준비의 중요성과 축구 시스템의 본질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대한민국 축구는 안정적인 세대 교체와 뚜렷한 방향성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자랑이에요. 지금까지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뜨거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